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한미 반도체 TC본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26일이죠. 그동안 한미 반도체 CS 요원들이 이천 캠퍼스에서 철수를 했었는데 어제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봉합을 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골마 터졌을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올렸다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인께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제가 그동안 알았던 것보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TC본드는 HBM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D램을 열 압착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다리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D램 다이를 쌓는 거죠. 쌓아가지고 이거를 위아래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 압착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TC본드인데 이게 한미반도체의 TC본드 장비죠. 탁월한 장비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했지만은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의 탑 10에 들어갔는데 5번째입니다. 하비에 반도체의 곽동신 회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의 급성장으로 글로벌 HBM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선보이는 차세대 제품인 블랙엘 울트라도 한미 반도체의 TC본드로 생산한다.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겁니다. 하여튼 유지보수 커스터머 서비스 들은 25일 어제죠.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이 다 복귀를 했습니다. 철수는 5, 60명이 했는데 복귀는 몇 명이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 간에 이게 듀얼 밴더, 복수 밴더에 여기에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26일 어제 정도 있을 거예요. 한국경제에서 이 포털에 올라왔는데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반도체 경쟁사와 격차, 포르쉐 국산차 차이, HBM4 장비, 이 얘기가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타이틀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사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인께서 다 내용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 한미하고 관계되신 분이라서 굉장히 이런 기사에 민감하시더라고요. 자, 한미 반도체는 HBM4용 TC본드를 25년 3분기부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요 짧은 두 마디가 눈에 꽂혔거든요. 삼성도 우리 장비가 필요할 것, 장비 채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TC본드의 독자 기술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독점했던 TC본드 시장에 최근에 하나 세미텍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국산차가 당장 포르쉐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경쟁사가 2, 3년 이내에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미반도체는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TC본드 4인데 이게 HBM4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HBM4 장비, HBM4는 이제 TC본드 장비, 한미반도체 이 장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김정영 한미반도체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했던 얘기를 그게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고객사의 HBM4용 TC본드를 발주하는 건 배로 치면 진수가 끝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하고 하나 세미텍에 HBM4용 TC본드를 발주했는데 발주는 벌써 이미 됐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 해외 매출 비중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지난 1분기에도 한미반도체 매출은 해외에서 90% 나왔습니다.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죠. 그래서 한 회사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마이크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 고객사 물량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SK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은 3배 정도 늘어날 것이지만 SK 하이닉스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말에는 해외 비중이 41.3%, 25년 1분기의 해외 비중이 90%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마이크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 연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이 2배 이상 더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및 경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경쟁사가 진입을 했죠. 하나세미틱 TC본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세미틱의 장비는 아직까지는 테스트 장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나세미텍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듀얼밴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듀얼밴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유지보수 인력을 철수를 했다가 어제 복귀를 했고 특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를 하고 한미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문에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입장입니다. TC본더 기술은 한미반도체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이다. TC본더는 한미반도체만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공동으로 개발하지 않았다. 경쟁사가 한미반도체의 기술로 TC본더를 개발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의 어떤 직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고의로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기술을 하나한테 넘겨줘서 하나가 이 TC본더를 만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특허 소송이 한미가 하나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SK까지 그냥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얘기는 CFO 얘기는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신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웨이퍼를 제공받아서 커스터마이징만 수행했다. 요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도 과연 누가 했느냐? 김정영 한미반도체 재무최고자 CFO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HBM 제조사와 공동 개발했다.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했다는 의미는 웨이퍼를 제공받아 TC본드를 커스터마이징 맞춤형으로 조종했다는 거예요. 공동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미반도체가 TC본드를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2, 3년 이내에 쫓아올 수 없고 고객사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세미텍하고 듀얼밴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HBM용으로 나온 양산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아직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HBM에 적합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낸드 플래시 등의 다른 용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오는 27년께 쓰일 것이다. 김정영 한미반도체 최고 재무책임자 CFO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HBM4를 원시 D램으로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쓰겠다. 그랬는데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면 이게 삼성의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김정영 CFO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도 우리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의미 있는 얘기죠. 다른 반도체 장비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한미반도체에 SK 하이닉스가 본도를 조금 발주를 많이 안 준다 할지라도
뭐 그게 개의치 않겠다는 이런 얘기였죠. 김영정 부사장은 HBM4에서도 한미반도체 TC 본도가 핵심 제조 장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쓰일 가능성은 27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내년까지는 한미반도의 TC 본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지난 5월 달에 한미반도체는 HBM4용 TC 본도 4를 출시를 했어요. 곽동신 회장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4 이것도 벌써 이미 한미반도의 TC 본도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타 사업 확장 및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TC 본도를 제외한 매출이 1270억이었는데 올해는 5월까지 받아놓은 주문만 1200억. 야, 그러니까 다른 장비, 뭐 소잉 장비라든가 뭐 이런 장비 빼고 TC 본도에서만 이게 벌써 올해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데 5월까지만 해도 12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HBM4 장비가 또 들어간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올해 실적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통 반도체 부문에서도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스라든가 HP, SP 등 반도체 장비 업체랑 협업 중이다. 협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 사무실 7층인가 거기에 보면 HP, SP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향후 한미 반도체의 전망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HBM4 시대에도 TC 본도는 핵심 장비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26년 내년도까지 27년도에 이제 하이브리드 장비가 될 때까지 한미 반도체의 TC 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외 고객 비중을 확대를 하고 기술 리더십을 유지를 하고 다변화된 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 핵심 성장의 요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기 전에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하나 세미텍하고 5년 전부터 이렇게 뭐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조금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 오늘 이 기사가 한국경제에 올라왔다가 또 그냥 갑자기 삭제를 했지만 이 내용이 정말 맞다면 그 기자가 헛소문을 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김정영 SK 하이닉스 아니죠 한미반도체 CFO가 한 얘기를 다 이렇게 썼으니까 거의 맞는 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세간에서 말하는 뭐 그 십몇 년 전에 있었던 뭐 소송 때문에 삼성이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쓸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언제든지 삼성에서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겠다 하면 주겠다는 얘기죠.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삼성도 HBM4를 지금 개발을 하고 생산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텐데 세미스 장비로 하다가 안 되면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겠죠. 한미반도체의 김정영 CFO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HBM4에서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장비가 잘 안 될 것이고 한미반도체의 TC 본도 4가 HBM4 거기에서는 적합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비록 삭제가 됐지만 이 기사를 통해서 저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금 리셋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